자, 이번 시간에는 44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작년까지는 그 공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 담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빠지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 부분을 처음으로 강의를 하게 되죠. 작년까지는 공법에서 출제됐던 거라고요. 한 문제랑 두 문제 나왔었거든요.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이쪽으로 오면서는 한 두 개 이상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는 무엇이냐? 거기 450페이지 펴놓고 시작할게요. 먼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자, 이음절로 된 4개 단어가 들어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외국인 등 그 취득 특례에 발 때도 허가는 토지만 해당됐죠. 여기도 뭐만 토지만 허가를 받는다. 건물은 적용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토지의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데 이제 모든 거래를 다 또 허가받는 건 아니겠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로 한정되죠. 매매로 한정되고 아까 그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의 특례도 다 소유권 취득만 적용됐어요. 뭐 교환, 증여, 상속, 경매,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계속 부유, 다 소유권 취득. 또 그 외국인 등의 허가, 군사무나 생태 으르렁 이것도 다 계약, 매매, 교환, 증여,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이것만 적용됐어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소유권은 적용돼요. 소유권 취득할 땐 당연히 허가를 받아요. 했는데 여기는 지상권도 들어있다. 이게 이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허가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상권도 허가를 받는데 왜냐하면 지상권 허가를 안 받으면은 이게 편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지상권은 무한하게 설정도 가능하죠. 보통 최소 30년 이상 돼야 되잖아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무한대로 지상권 설정을 해요. 그럼 사실은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있지만 껍데기만 있는 거고 지상권자에게 모든 권한이 거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다음에 사실상은 매매 대금을 거꾸로 이제 살짝 지급하고요. 그리고 지상권자가 된 다음에 무한한 지상권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허가 구역이 지정이 끝나면 이게 소유권을 넘겨받을 이런 편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도 들어가.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무상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요. 무상으로 증여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무상은 허가를 받지 않아요. 무상은 제외하고 유상일 때 소유권, 지상권, 취득에 관한 유상 계약일 때 또 예약일 때도 허가 받고 그래요. 이따 자세히 나옵니다. 자, 허가니까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겠죠. 그리고 이런 허가 구역을 이제 지정을 하겠지. 이런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런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즉 A 땅이 허가 구역인데 이 땅에 대해서 B가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지상권을 위한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구역에 대해서는 누가 지정할 거냐? 지정권자가 나오겠죠. 지정권자가 나오는데 자, 일정 경우는 국장, 또 어떤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자, 이걸 지정권자를 볼 것이고 또 어떤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시작합시다. 일단 450쪽 보시죠. 450쪽. 맨 위에 자, 일단 지정권자 누구? 국장 또는 시도지사. 자,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어떤 경우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두 번째,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좋아요. 자, 그럼 다시 가죠. 맨 위에 국장, 시도지사 밑줄 치고요. 제가 하자는 대로 작업 좀 해보세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밑줄 치고요. 밑줄이 이미 쳐져 있죠. 밑에 첫 번째 박스 있죠. 첫 번째 박스, 그리고 이제 밑에 두 번째 박스가 있는데, 국장, 시도지사 밑줄 친 다음에 첫 번째 박스에 이렇게 화살표를 차세요. 예. 자, 지정권자를 말하면 첫 번째 박스가 지정권자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투기적 거래 성행하거나 또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밑줄 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밑줄 쳤죠, 지금? 이걸 밑으로 이제 화살표, 두 번째 박스에 밑줄 치면 돼요. 이렇게. 화살표를 쭉 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더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정권자 가봅시다. 첫 번째 박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누가? 국장이 지정한다. 이게 작년하고 이쪽으로 넘으면서 개정됐어요. 작년에 시군구였어, 시군구. 이번에도 시군구 이러면 틀려요. 시도야, 시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한다. 2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좋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는 경기도, 여기는 충청남도. 지도를 좀 보시면 아시는데 경기도 맨 밑에 자락에 평택이 있어요. 평택이 있고, 그다음 그 오른쪽에는 안성이 있죠. 우리 고속도로, 경부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안성이 있고, 충남의 평택 밑에는 이제 아산 있고, 그다음에 천안도 있어, 천안. 자, 질문 드려볼게요. 자, 평택의 이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누가 지정해? 누구? 시도지사. 자,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지정했지. 자, 질문 드릴게요. 평택과 안성 여기에 걸쳐서 지정한다. 누가 지정해? 이것도 국장 아니에요. 시도지사예요.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잖아. 경기도잖아, 경기도.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 평택만 지정한다. 안성만 지정한다. 또 평택, 안성 걸쳐 지정한다. 전부 다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경기도지사가. 그러면 평택과 아산 여기에 걸쳐 있으면 누가? 이게 바로 국장.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고요. 그러면 아산만 시도지사, 천안만 시도지사, 천안, 안산이 걸쳐 있어. 그래도 시도지사.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만 누구? 국장. 자, 됐습니다.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은 시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장. 그런데 자, 2번 잘 보세요. 2번에 시도지사가 지정 오른쪽에 다만 있죠. 다만. 이번 때문에 신설된 거예요.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밑에 있는 걸 별표 치고 보세요. 괄호 안에 제가 뭐라고 써드렸어요?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누가 지정하는 경우?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아래 각 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어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2를 다 충족해야 돼. 하나만 충족하면 안 되고. 1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에요. 국가, 그 다음 쪽 공공기관 있죠? 핵심만 체크하세요. 국가,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이면서 그 동네 지가 변동량 등이 인근 지역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다시 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의 사업 시행자야.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사업 시행자이면서 그리고 땅값이 인근 지역의 지에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다.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두 요건을 다 갖추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어도 누가? 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정권자 받고. 자, 밑에 그러면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이런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건데. 자,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개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공법 시간에 많이 배웠던 단어들이네요.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핵심만 찾으세요.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두 번째.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그로 인한 고시공고로 인해서 토지의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이다. 자, 어디가 포인트예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다. 완화, 해제되는 지역이면 빨리 땅 사러 가야 되죠. 네.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다. OX. X입니다.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죠.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 사면 안 되죠. 찬바람 불죠. 완화, 해제되는 지역. 우려되잖아, 지금.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잖아요. 세 번째, 개발 사업이 이미 뭐예요? 진행 중. 또 예정되는 지역. 또 인근 지역. 이미 개발이 뭐예요? 진행 중이야. 이미 개발이 진행 중. 또 예정되는 지역. 어디까지? 인근 지역까지. 정의 외부 효과에 따라서 인근 지역도 뛸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또 관계 행정기관장이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다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뭐하는 지역? 인정하는 지역. 행정기관장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뭐하는 지역? 요청하는 지역이다. 자, 이런 데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개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뭐? 완화, 해제되는 지역.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야. 또 예정이야. 또 그 인근 지역까지. 국장이나 지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 위로 올라갑니다. 국장이나 지도지사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몇 년 이내, 네 번째 줄 중요합니다. 5년 이내.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년으로 지정한다. X. 5년 이내. 5년 이내고 보통 5년짜리는 없고요. 대부분 3년 지정을 해요. 대부분 3년 지정합니다. 5년짜리는 없고 뭐 2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는데 5년 이내에 대해서 기간 정할 수 있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허가구역은 5자가 많이 나와. 5자가. 자, 됐습니다. 정리해보죠. 다시. 토지만 뭐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 자,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는 구역인데 어떤 구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계획 새롭게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다. 행위제한 완화 해제되는 지역, 이미 개발이 진행 중 예정되는 지역, 인근 지역까지 투기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요청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누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동일 시도면 시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 근데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더라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의 진행자고요. 그리고 급격히 투기가 우려되거나 지가가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동일 시도 일부 지역이라도요. 국가 등이 사업 시행자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 요건을 다 갖추면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에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 일단 읽고 말씀드릴게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할 땐 심의만 거치면 돼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심의를 거쳐라.
이걸 두 문장으로 나누면요. 국장이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또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지방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이 놈을 합쳐놓은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되죠.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3년 지정을 했어요. 3년이 다 돼가요. 그런데 아직도 투기 광풍이 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연장, 재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려면 재지정이라고 쓰셔도 돼요. 2번에다가 재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이때도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적어볼게요. 자, 뭐 할 때요? 재지정할 때. 처음에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되죠. 근데 재지정할 때는 자, 국장이 재지정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재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시군구 의견 들어라. 그 지역은 국장보단 시도지사는 시군구가 더 잘하니까 의견 듣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거지. 다시 문장 읽으면 재지정하려면 심의 전에 시도지사나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재지정할 때만 의심을 한다.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뭐만 했고 심의만 거쳤는데 재지정할 때만 의심을 해.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만 이렇게.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재지정 이렇게 다시 돌아볼 때만 의심하라고 해. 의심. 그래서 밑에 주의에도 써 있죠.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가 있다고. 처음에 지정할 때 의견 듣고 심의 거쳐라 하면 틀려. 처음에 지정할 때는 뭐만 하고 심의만 거치고 그리고 재지정할 때 의심을 하라고. 의심을. 자, 공고 통지.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라. 다음 페이지. 박스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공고해야죠. 지체 없이 공고하라고. 당연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형도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지형도 그다음에 허가기준 토지면적. 이제 이따가 배우는데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면은 180제곱미터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는 말이에요. 이게 주거지역인데 18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허가구역이라도. 이게 허가기준의 토지면적이 용도 지역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동그라미 2번 또 알아야 됩니다. 국장은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앞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방금? 앞장에서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공고라고 그랬잖아요. 지체 없이 공고하는데 공고한 다음에는 통지하라. 어떻게 통지하라고?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체 없이 뭐 했어요? 지정했으면 공고했고요. 이거를 이제 통지를 하는데 자, 국장은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럼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국장에게 통지하고 또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라 이거예요. 조금 버리장머리가 없죠.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통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국장은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통지하고 또 시도에 통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통지받은 건 누구예요? 시도지사지. 시군구죠. 최종적으로 통지받은 시군구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통지받은 시군구는 이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라.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어떻게?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라. 등기소장이 이걸 왜 알아야 되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나중에 이제 허가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허가증을 받아 등기 신청할 때는 당연히 허가증을 내야 되죠. 허가증을 내야 등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소장도 허가구역임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지받은 누가?
시군구가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통지하면 틀려요. 시군구청장이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 통지하라고.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을 며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7일 이상 공고하고 지체 없이 시군구가 하는 겁니다. 시군구는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는 7일 이상이죠. 이상. 여기는 15일간이고 7일간 공고하고 15일 이상 열람 이렇게 치사하게 낸 적도 있단 말이에요. 엄청 치사해요. 네. 그래서 이걸 외웁시다. 7일 여기는 15일 15일 더 큰 숫자잖아요. 이게 7일 이상 15일 간 이렇게 합시다. 시작. 7일 이상 15일 간. 여러분도 똑같이 손으로 손 이렇게 들려고 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자, 첫 설명 저와 여러분과 같은 방향 해드리니까 7일 이상 15일 간 해보세요. 시작. 7일 이상 15일 간. 7일 이상 공고해라. 15일간 열람해라. 이겁니다. 자, 이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였습니다. 지정 절차. 정리해보죠. 처음에 지정할 땐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지정할 때는 뭐만 거쳐라? 심의만 거쳐라.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끝나는 지역을 다시 재지정하고 싶을 땐 재지정할 때는 의심을 해라. 의심을 해라.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한다는 거. 그럼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실을 뭐해라? 지체 없이 공고해라. 공고하고 국장은 시도지사 거쳐서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통지하고 시군구에 통지해라. 최종적으로 통지받은 누가? 시군구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해라. 시군구는 또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해라.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라. 자, 양으로 3번 들어갑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자, 아까 허가구역의 지정은 최대 몇 년까지로? 최대 5년 이내로 지정한다고 그랬죠. 허가구역은 5년 이내로 지정하는데 지정 공고한 날부터 며칠 후? 5일 후에 효력이 있다. 이 말은 이 5일째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효력이 생긴다고. 아까 5년 이내고 5일 후고 5자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날 계약서 쓴 사람은 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건 허가구역에 지정 공고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있으면 좀 그렇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부터 효력이 있다. 이 5일 동안은 허가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5일 후에 효력이 생긴다. 근데 예외적으로 밑에는 즉시 효력 발생이 있는데 즉시 효력 발생 말고 저 밑에 양거라 4번을 먼저 볼게요. 양거라 4번 제목이 뭐예요? 지정의 해제 축소라고 돼 있죠. 지정 해제 축소. 자, 읽어볼게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인정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됐다. 투기가 사라졌나 보죠. 관계 시도지사나 시군구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나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미친 듯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꼭 해야 된다고. 인정이라는 말 나오면 꼭 하여야 하는 겁니다. 원래 인정이라는 말 때문에 꼭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네.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네. 그러면 꼭 해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자, 위에 예외로 올라갑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면 재지정, 축소지정, 해제의 경우는 읽어보죠.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그 그 지역을 계속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때는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 발생.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 발생이라고요. 자, 처음에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했을 때는 공고한 날부터 얼마 후, 5일 후,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있는데 재지정, 축소 지정, 또 해제 이럴 경우는 즉시. 예를 들어서 자, 처음에 3년으로 지정했다고 해볼게요. 3년으로 지정했는데 이때 재지정을 하게 되었다고. 추가로 2년 연장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지정했는데 재지정 공고하고 이때도 또 5일 후에 효력이 있으면은 이 기간 동안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계약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구역에 지정 공고했을 때는 얼마 후, 5일 후에 효력이 있지만 재지정, 축소 지정, 또 해제 이때는 바로 즉시 효력이 있다. 즉시. 이것도 5일 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즉시 효력이 있다. 자, 이제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오른쪽에 절차도는요. 절차도는 밑에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나서. 자, 이제 지금부터 허가를 받으러 갑니다. 453쪽 맨 밑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뒤로 넘겨보세요. 454페이지 시작합니다. 허가권자 누구?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고, 직정이나 시도지사고, 그다음에 허가권자는 시군구예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군구의 허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A 땅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B 땅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싶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한 후에 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땅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먼저 해라 이거야. 허가 신청은 혼자 가래요? 둘이 같이 가래요? 둘이 같이 해요.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으로 허가 신청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을 누구한테 하라고?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라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자, 허가권자 시군구인데, 자, 양거로 2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괄호 일단 빼고요.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계약.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 허가를 받는다. 근데 구체적으로 소유권 지상권인데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인데 두 번째 줄 끝에 괄호 보면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일 때만. 유상일 때로 한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상일 때는 허가를 안 받고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데 예약을 포함한다. 예약은 가등기를 말한다고. 가등기. 그래서 자, 오른쪽 페이지에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표를 한번 보자고.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지금 몇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일단은 맨 위에 뭐에 대해서만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만 오른쪽 유상일 때만 그리고 계약인데 예약도 포함한다. 가등기에 포함된다는 거야. 가등기에 포함. 네. 자, 그러면 당연히 토지만이니까 건축물은 X죠. 그리고 전세권, 임대차, 특히 지역권 조심해요. 지역권. 지상권하고 말장난 치는 거지. 지역권, 저당권 이런 거 다 허가 안 받아요. 소유권, 지상권만. 다음 유상일 때. 증여 X 조심합니다. 증여 살색 칠해 두시고. 증여 아닙니다. 근데 부담부 증여는요. 채무랑 같이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상 유상이잖아. 사실상 유상이니까 이제 부담부 증여는 허가를 받습니다. 증여와 다릅니다. 상속 이런 거 경매 다 아니고 경매 특히 중요하고요. 경매 이따가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매매는 당연하고요. 매매는 당연한 거고 매매는 써있지도 않죠. 아예. 매매 당연하고 교환도 들어갑니다. 교환.
양도담보 몇 가지 식출하세요. 양도담보. 사실상 이것도 유상이잖아. 유상 매매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대물변제 하나 더 하고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되갚는 거잖아. 이것도 사실 매매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네, 가등기 포함한다고 그랬죠. 아까. 이런 것들이 허가받는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뭐에 대해서만 소유권 그리고 뭐에 대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 뭐일 때 유상일 때 계약 예약이니까 예약은 뭐도 포함 가등기도 포함한다. 증여는 증여 X 근데 부담부 증여는 O 부담 증여는 O 대물변제 O 양도담보 다 O 이런 것들 경매는 X는 이따 자세히 또 배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라. 자, 허가 절차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뭐 밑줄 굳이 안 쳐도 돼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에 1, 2번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도 되고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체크할까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따 또 나오는데 밑줄 치세요. 그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의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밑에 또 나옵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 자, 아까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하는 말이 둘이 같이 가는 얘기냐 이걸 좀 보는 건데 자, 1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여기 주의할 점은 뭐예요? 공동 제출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달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사자가 직거래했을 때, 우리 직거래했을 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일방이 제출했잖아. 일방이 제출했는데 여기는 공동 제출이에요. 거기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서 한 사람이 내면 되는데 그냥 신고서에 두 사람 사인하면 됐었는데 여기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 제출입니다.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 제출이고 밑에 이제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뭐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 밑줄 치지 마시고 당사자 서명 주소 당연하잖아. 넘겨보시고 지번, 지목, 면적 뭐 이런 거 다 당연히 써야지. 이용 현황, 권리 설정 현황. 또 위에 정착물 중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임목 이런 것은 써내고 이전이나 설정하려는 권리 종류, 소유권, 지상권, 계약 예정 금액 이런 거 써내고 6번, 7번만 잘 하시면 돼. 토지 이용 계획 신고하고 자금 조달 계획, 특히 자금 조달 계획을 조심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땐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내죠. 자금 조달 계획이 뭐냐면 예를 들어 10억 주고 땅 산다. 10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밝혀내라는 거예요. 뭐 얼마는 예금이고 얼마는 대출 받고 얼마는 엄마가 줄 거고 뭐 이런 거 잘못 써내면 증여세 나가겠지.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이 두 가지는 잘 기억한다. 허가 신청서에 써낼 거. 이따가 사실 써내는 거 아니고 별도의 신청서가 있거든요. 별도 이용 계획서,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써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국토부령에 써 있는 거는 안 보셔도 된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저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쳐보세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시군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상 증명서 확인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오른쪽에 허가 신청서 첨부 서류. 기업번은 거기 밑줄.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서 내야 되고요. 특히 괄호 안에 농지증을 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냅니다. 나중에 농지증은 받을 필요 없거든요. 허가를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봐요. 왜? 농지라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같이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농지증은 안 받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 내야 돼. 토지 이용 계획서를 내는데 농지면 농업 경영 계획서. 그리고 니은의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자, 다시 토지 이용 계획서,
농지라면 농업경영계획서, 또 자금조달계획서 이런 걸 내셔야 된다. 허가 신청과 함께. 그럼 조사.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밑에 2번은 참고만 하세요. 시군구가 조사할 때는 신청한 토지 현황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이제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는 여기 칠판 볼게요. 허가 신청서 받은 시군구는 필요한 조사를 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실질적 조사는 안 되죠. 왜냐면 아직 토지를 취득하기 전이잖아. 토지를 취득하기 전이니까 이 B는 이 토지를 취득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라는 이용계획서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배우지만은 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 목적일 때만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허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에 이럴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딱 정해져 있고 이들 중에 하나를 써내야 돼요. 써내야 되고 그리고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꼭 해야 돼요. 이용 의무 기간도 있고요. 이용을 안 하다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조사는 형식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거주, 주택용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서 써내면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서 자기가 거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거주 목적으로 들어왔어. 지금 허가 신청서가. 근데 공무원이 보고 자기 거주 목적에 들어왔어. 근데 공무원이 이 사람에게 진짜 맞아? 본인이 살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기 이상한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다시 말해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 허가는 내주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실제로 허가 잘 나와 안 나와? 잘 나오는 겁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허가 요건에 법에 정해진 기준에 만족해서 써내면 무조건 허가 나옵니다. 네.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밑에 4번 허가 불허가 처벌해준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선미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위 기간 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세 가지를 해줍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허가 신청서 받았습니다. 시군구 허가 신청서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앞으로는 민원 처리 기간 이렇게 할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민원 처리 기간. 그러니까 각종 민원을 처리해주는 기간을 정해준 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인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처리 기간 토지거래 허가는 15일이에요. 거기다가 15일 이내라고 써도 돼요. 이게 대통령령에 있다가 15일 이내라고 명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작년에 공법 시간에 공부할 때까지는 그냥 민원 처리 기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민원 처리 기간인데 실제 15일 이내라고 해도 맞아요.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건 이건 공무원이 하는 거지.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하는 거니까 신청인은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니까 그걸 알려줘야지. 그래서 신청인에게 허가증 발급, 이게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직접 번호 매기세요. 허가증 발급이 1번. 두 번째,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가 3번. 2번. 다만 3번,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위 기간 내, 그 민원 처리 기간 내 그 사실 신청인에게 알려라.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통지해줘라. 셋 중에 하나 해줘라 이거야. 이쪽에 해줘라. 자, 그러면 필요한 조사를 하면 이거죠. 필요한 조사를 하면 자,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요. 이거 무슨 기간이란다고요? 민원 처리 기간. 민원 처리 기간. 이건 며칠? 15일 이내. 민원 처리 기간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뭘 주거나 허가증을 주거나 아니면 불허가 처분에 통지를 해주거나 세 번째는 선매협의가 진행 중이면 선매협의 사실을 뭐해라? 통지해줘라.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줘라 이 말이에요. 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해줘라. 민원 처리 기간 안에 해줘라 이거야.
그러면 선매협의는 뭐냐? 미리 말씀드리 이따가 우리 다루는데요. 선매, 먼저 산다 이거예요. 먼저 산다. 예를 들어 보죠. 지금 A 땅에 대해서 B가 사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허가 신청이 와서 시군구가 저 땅을 보니까 앞으로 저 땅에는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 거예요.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인 거죠. 그럴 경우엔 굳이 B가 살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시군구가 보니까 아니 당신 땅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건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매자를 정해줄 테니 누굴 정해줄 테니 선매자라고 해요. 선매자는 일반인은 아니고 국가 등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데요. 일반인은 아니에요. 선매자를 지정해 줄 테니 우리가 먼저 사볼게요. 선매자를 지정해 줄 테니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통지를 해준다 이거야. 이게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를 해주면은요, 그 절차에는 협조를 해야 돼요. 꼭 응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를 응해야 돼. 응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선매 협의를 하겠지. 우리가 얼마에 살게요? 우리한테 팔래요? 그랬더니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선매가 협의가 안 됐죠.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시군구는 허가나 불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지체 없이 허가나 불허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는 무슨 기간 안에? 민원 처리 기간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주고 뭘 주거나 허가증을 주거나 불허가 처분을 통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 기간 안에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면 선매자를 지정해서 뭐 통지해줘라 이거야. 그럼 선매자 지정해서 통지해주면 협의에는 응해야 된다. 근데 선매가 협의가 안 되면 그때선 시군구는 뭘 해준다? 허가나 불허가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게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3번은 읽고만 갈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허가증은 12호 서식에 있다. 불허가 처분 통지는 13호 서식에 있다고. 그리고 3번 시군구청장은 허가증을 교부했으면은 당연히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목적을 시, 군,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이거예요. 국토부령에 있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공법에서 있을 때도 국토부령에 있는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 밑에 의제 중요합니다. 자, 민원 처리 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 1번,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 2번, 3번 선매협의 사실 통지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었다. 세 가지가 다 없었다. 이 공무원이 정신이 없나 보네. 그 기간이 끝난 날,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시군구는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하라. 한마디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미처리 됐다고. 미처리가 됐다고요. 그러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끝난 날의 다음 날. 끝난 날이 아닙니다. 끝난 날에 뭐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하라. 네. 이 기간 안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통지, 선매협의 통지 사실이 없었다.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뭐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날이라면 안 되지. 민원 처리 기간 안에 내주는 거니까 다음 날이라고 하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하라. 넘겨보시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무효가 된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이어질 것은 이제 이거예요.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는 필요한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필요한 조사를 하는데 이제 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4번 제목이 뭡니까? 허가 대상 기준 면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460페이지 허가 기준 배웁니다. 허가 기준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460, 461, 462, 463, 464까지 있어요. 이게 허가 기준이에요. 허가 기준에 만족되어야 허가를 내준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시군구가 허가 기준에 만족한지를 확인한다고. 허가 기준에 만족한지를 확인하고 만족되면 뭘 내준다. 이제 허가를 내준다.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받아서 이제 드디어 뭘 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뭘 하고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지상권 취득하고 등기를 취득한 이후에는 그 토지를 뭘 해야 되고 이용해야 되는 이용 의무 기간이 있고요. 이용을 해야 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해야 돼. 최대 5년간.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도 날라와요. 석 달 이내 이행해. 이렇게. 왜 너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하는 거야? 이행해. 이행 안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되고 이렇게 허가 절차를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뭐 하는지 아시겠죠? 네. 필요한 조사를 하라. 기존에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쭉 공부하고 허가증 주고 취득한 이후에는 이용해야 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 주고 이런 과정을 쭉 이어지게 된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458쪽 시작합니다.